현대 의학 기술에서는 생명의 연장선을 심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뇌로 본단 말이에요. 오, 인간의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존재를 인간으로 봐야 될까? 법적인 부분. 소름 돋았어. 그럼 인간과 로봇의 합체는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뭐 BAMI라고 해서 네. 브레인이랑 머신 인터페이스 무선으로 자기 뇌파를 밑으로 쏴서 움직이는 맞아요.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면 와 발열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겠다. 펜 돌리면 되잖아요. 불러. 세계 인구가 지금도 60억인데 불로불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뭔가 인구 그래프가 이상해지긴 하겠네요.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겨나요. 네. 100세 이상 인구가. 어려운 이야기는 NO! 재밌는 이야기는 YES! 과학 속 인문학 더 지식 충전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또 박사님 네. 두 번째 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앨리스 아버지잖아요. 우리 앨리스 잘 있나요? 네, 우리 막내 아들 앨리스. 근데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인 줄 알았는데. 너 딸인 줄 알았어. 나도. 오늘부터는 그냥 딸로 할게요. 네. 자, 오늘 사실 첫 출연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왼쪽에 계신 두 분이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야, 이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원작자 작가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사실 약사시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약사 직능 자체가 좀 좋긴 하지만은 항상 갇혀 있고 좀 늘 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 있으니까요. 좀 돌파구랄까요? 그런 거를 찾다가 그냥 취미 삼아서 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장민욱 교수님, 정확히 신경과는 어떤 걸 보는 곳이에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되지 않는 세포가 바로 신경세포거든요. 예민해. 네, 그러다 보니까 의학의 한계 부분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뇌과학 분야를 네.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연구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아직은 좀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뇌를 이제 작은 우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한계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요즘은 좌절도 많이 맛보고 있습니다. 안 돼요, 좌절하시면. 장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잘 되셔야 네. 저도 살아요.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거의 본따서 발전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논문 나오면 그거 읽어봐요. 그래갖고 요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꾸며보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네. 중이에요. 분야를 너무나 들게 되네요. 아, 벌써 이런 시작도 전에 저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드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잠깐 극장부터 보고 가실게요. 설레. 수술 끝났어? 축하해. 어때? 감쪽같이? 야, 예전보다 훨씬 낫다. 팔도 되게 뭐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키를 좀 내가 키워달라 그러는데 왜 그대로야? 좀 키 좀 더 키워주지. 미안해, 내가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목밖에 못 늘렸어. 살짝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좀 이렇게. 야, 이거 엄청 늘어났다. 농구센터 될 것 같아 이제. 그래, 고마워.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겠다. 축하해. 네, 많이 늘었어. 네. 내 생각에 이러다가 시상식 가겠어요 우리. 감동스럽게 잘 봤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보니 로봇의 몸을 갖게 된다. 인간일까? 로봇일까? 인간이라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좀 예상 바뀐데요? 저는
5분 모두 인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의 편협한 생각이었네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네. 잠에서 깼다. 그런데 그게 생각이 과연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뇌가 생각하는 걸까? 만약에 그 생각 자체도 기계가 하고 있는 거였으면 인간이 아닌데? 라는 생각까지 이제 잠깐만요. 생각이 진행된 거예요. 그 생각을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에요.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제 지금 약간 매트릭스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자아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된 거냐라는 혼란스러움이 좀 빠져갖고 뭐 대답을 못하고 손을 못 들었어요. 아, 오늘 참 어렵네요. 저는 일단 사례들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의족을 다시는 분이나 로봇의 그런 보조적인 기구를 달거나 네.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을 로봇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똑같은 인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그런 용어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 뭐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뭐 사이보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휴머노이드라는 말은 휴먼 그리고 그다음에 로이드 그 두 개의 합성어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긴 로봇. 로봇이란 네. 얘기죠. 머리는 인간하고 참 많이 달라요. 카메라와 그 카메라를 받아줄 수 있는 컴퓨터 정도가 다예요. 인간으로 치자면 뇌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요. 통신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의 모든 기능들, 명령들을 여기서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노약자분들이 움직이는 정도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힘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죠. 인간과 같은 형태의 작은 몸체에 얼마나 효율적인 모터로 움직이게 하느냐, 이족 보행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장벽이자 도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이로 센서라고 하는 인간의 달팽이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센서를 장착시켰습니다. 이 센서는 자기 균형을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좀 넘어지겠다 싶은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순식간에 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 중에서도 피부, 눈, 뭐 이런 심지어 입술의 그 반투명한 느낌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이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류의 로봇들을 그냥 안드로이드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불쾌한 골짜기. 네, 그래갖고 엄캐니 밸리가 있죠. 그래서 너무 인간하고 비슷하면은 사실 소름. 네, 소름 무서워요. 끼치는 네. 좀 징그러운 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또 하나 아까 사이보그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인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부분들이 로봇으로 대체돼 있는 것들 있죠. 네. 개조인간. 예, 그런 식의 그건 로봇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드로이드는 아니고 뭐라고 부를까? 인조 인간 인간 로봇.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었는데 점차 로봇으로 가는 사람들을 사이보그라고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 내가 로봇의 팔이나 다리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나는 난데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로봇으로 바뀐다라는 게 조금 좀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현대 의학 기술에서는 사람의 생명 그리고 생명의 연장선을 심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뇌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인간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되게 멋있게 잘해주셨어요. 의학적. 저도 처음 그 질문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인간이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접근을 좀 사회적인 쪽에서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뇌만 인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로봇이라면은 이건 인간보다는 훨씬 더 신체적 능력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을 때 올림픽 같은 데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범죄 부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건 인간의 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존재를 인간으로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법적인 부분. 소름 돋았어. 아 오늘 왠지 주제가 뒤에 또 바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저도 들어요. 지금 흔들렸어요. 오늘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일단 먼저 로봇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봇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루 종일 로봇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라서요. 뭐 이미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로봇 막 소개해주고 싶은 막 그런. 이게 로봇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소개해주세요. 에디라는 로봇은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로봇이에요. 반려동물처럼 만들었어요. 털도 복슬복슬하고 우와. 만지면 막 까르르 고양이 소리도 내요. 진짜요? 인간과의 감성 교류를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 그런 로봇 있으면 사고 싶었는데 진짜. 첫 번째 고객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대박. 한번 진짜 가서 보고 싶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혼자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이 친구는 에디라는 감성 교류용 로봇이에요. 이렇게 털을 쓰다듬으면 반응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웃음을 짓고 또 스피커에서 가랭가랭하는 소리도 나오게 만들었어요. 에디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원리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 신호를 바탕으로 사람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닐 수 있도록 구동 알고리즘을 만들어놨어요. 아니, 혹시 다른 분들 로봇 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트랜스포머 영화 있잖아요. 저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멋진 옵티머스 프라임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와.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로봇. 인간을 구해주고 오호. 항상 어릴 때부터 그냥 로봇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아이로봇에 보면 NS5 모델 NS5. 있잖아요. 네네. 아마 미래 로봇이라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수님도 건담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네, 저 프라모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는 딱 로봇 딱 생각하면은 뭔가 표면 딱딱할 것 같고 뭔가 맨질맨질하면서도 그 자연스럽지 않은 뭔가 행동? 약간 이런 게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약간 로봇 따라해보시면 다들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한 번씩 하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로봇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마다 생각하는 로봇의 이미지가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박사님 근데 로봇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이게 된 거예요? 그게 1920년대였죠. 그 카렐 차페크라고 그 체코의 극작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로썸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그 희곡을 쓰셨죠. 거기에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로봇의 어원은 사실 체코슬로바키아어로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그냥 다 해주는 이런 느낌의 기계. 그래서 그때 이후로 로봇이라는 말을 이제 널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로봇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현재 수준은 로봇 팔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카페에서 이 드립 커피 네. 따라주는 그 로봇 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거죠.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이 커피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부어 핸드드립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 종류에 따라 물의 온도나 물줄기 모양까지 달리하며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달, 특히 음식 배달 라이더분들이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막 놔주면 로봇들이 그걸 싣고 집 앞에까지 가서 배달해주는 이런 개념의 로봇이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 앱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 오토바이 대신 로봇에 담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로 열심히 달리는 배달 로봇. 잠시 지나갈게요.
주문자를 만나 무사히 음식을 전달합니다. 어쨌든 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로봇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퀴가 달린 형태나 아니면은 정말 인간 모습이 아니어도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로봇이 계속 개발되고 연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아하.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환경들이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사 저기 냉장고 가서 물 좀 꺼내오렴 이렇게 했을 때 네. 근데 물이 냉장고 맨 위에 선반에 있어요. 그러면은 강아지처럼 만들어놨으면 좀 못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어쨌든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게 로봇의 숙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로봇의 합체는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렌즈를 아예 요즘에는 각막 사이에다가 삽입을 해서. 넣잖아. 맞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인간이 아닌 어떤 도구를 몸에다가 넣는 거죠. 인공 심장도 아주 대표적인 동력원을 따로 가지고 있는 장치를 인간의 몸에 삽입함으로써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척추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들한테 인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달아주는 것도 현재 진짜로 실현되어 있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약간 신경계 쪽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면 네.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의 신경 신호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컵을 집어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각도로 얼마만큼 드러내야지 내가 마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뜨거우면 어떡할 건지 차가우면 어떡할 건지까지 미리 다 예측하고 움직여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신경계 신호까지 로봇 팔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경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수준은 단순한 신호, 1, 0 이런 것만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최근에 BMI라고 해서 네. 브레인이랑 머신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런 뇌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이제 하반신 마비가 걸린 환자가 척수가 와이파이나 끊긴 거죠. 블루투스처럼 무선으로 자기 뇌파를 밑으로 쏴서 밑쪽에 이렇게 자극을 줘서 움직이는 맞아요. 영상을 봤거든요. 맞아요. 이식 수술을 통해 뇌신경과 연결한 이 인공팔은 움직임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바로 위 팔 근육을 감싼 회로 장치가 뇌의 전기 신호를 받아 인공팔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와이파이 나왔을 때도 네. 하나 뜨는 것도 진짜 오래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뭐 맞습니다. 슝슝슝슝 랜선 꽂는 거랑 똑같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바로 하고 싶은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네, 머지않아 될 겁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좀 약간 꿈꾸는 세상이 네. 그 일론 머스크라는 되게 유명한 사업가이자 과학자가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 회사도 똑같이 뇌파를 분석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최종 목적이 아웃풋뿐만 아니라 인풋도 가능하게 네. 할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못해. 그럼 이제 생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나 시뮬레이션을 해줘 하면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영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른다던가. 그래서 그런 게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식이라는 게 습득하는 그쵸. 과정이 재밌는 건데 그거를 그냥 결과만 딱 받아들이면 이러면 되잖아요. 오늘 딱 왔어요. 녹화로 왔는데 작가님이 자 USB 받으세요. 자, 꽂아요. 자 꽂고 자 시작할게요.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인풋이 가능해지면은 약간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해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인간과 로봇의 연결 이런 거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려면 수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수술을 할 때도 로봇이 좀 많이 이용이 된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요즘은 맹장 수술을 할 때에도요. 네.
사람의 손으로 하면은 한 5cm 정도 안팎의 상처가 남게 되는데요.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면은 전혀 상처가 남지 않는 배꼽을 이용해서 로봇팔 하나만 들어가도 수술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복강경 수술 네, 너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수술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해요. 그러면 교수님도 로봇이랑 같이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옆에서 같이 보고 감독을 하기는 합니다. 잘 하던가요? 그럼요. 1mm의 움직임을 네. 조이스틱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수술을 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인간과 기계의 그 완벽한 결합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작가님은 로봇이 등장하는 그 소설을 한번 구성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오래전에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네. 구상을 했다가 네. 끝까지는 못 쓰고 그냥 접어뒀던 게 있거든요. 정말요? 네, 흥미진진. 그러니까 로봇 공학 그 회사가 있는데 이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은 그럼 로봇공학자예요? 남자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로봇 공학자였어요. 아, 돌아갔을 때. 뭐였냐 우리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회사에서 신인류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큰 관종짓을 저지르게 돼요. 어떤- 그 자기 회사 시험 개발 중인 여성형 로봇 모델을 그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남자 주인공은 이제 로봇이니까 되게 막 무시를 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로봇 소설이니까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되겠죠. 이름이 이제 그렇죠. 안드로이드.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반전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주제인데 사실 이거 스포일 수 있어요. 스포예요? 네,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이미 육신은 죽었고요. 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아만 지금 이식이 된 거예요. 몸에다가. 네.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이미 로봇이었어요. 이미 로봇이었는데. 여기 소름 완전 돋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고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너무 연세 많이. 와,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제 거기서 제가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게 로봇이냐 그래요? 인간이냐 이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철학적인 문제가 아직 네, 좀 그래서 남아있군요. 어디까지 이것을 묘사를 해야 될지 해서 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일단 네. 대박 스토리. 네. 뒤에 뭔가 그런 이제 작가님의 생각들은 오늘 뭔가 주제 네. 토론을 하면서 답을 결론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좀 지금까지 들은 얘기만으로도 굉장히 시각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 너무 것 좋다. 같아요. 뭔가 좋은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부담 드리는 거 맞습니다. 앞서 로봇의 정의를 좀 알아봤으니까 네. 인간의 정의를 좀 선호 씨가 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전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인간은 뭐 이제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 도구를 쓰고 이제 사회적인 이제 관계를 이루는 뭐 그런 걸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철학자 니체가 한 말 있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철학자 니체가 인간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 남기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전적 의미랑 부합하네요. 왜냐하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숟가락 얹으려고 과학을 선호하는 남자 엑소의 될 듯 말 듯 이뤄질 듯 말 듯 알쏭달쏭한 그 이름하여 엑소의 잠깐 상상.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인공지능 로봇. 로봇은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 수술하는 로봇, 청소하는 로봇, 과일 따는 로봇, 칵테일 만드는 로봇, 덥고 노인을 돌보는 로봇, 지휘하는 로봇, 그리고 춤추는 로봇까지 심지어 나보다 잘 춘다. 어쨌든 나 엑소. 참고로 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엑소는 아닙니다. 아무튼 로봇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는 새로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로봇의 합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로봇과 인간의 합체는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관절, 인공심장, 인공미성.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영화 속에는 인간과 로봇이 합쳐진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한다. 먼저 톰 크루즈 형님. 로봇처럼 힘이 세져서 외계인과 싸우는데
하지만 이건 인간과 로봇의 합체가 아니라 웨어러블 슈트 입은 인간이지. 생긴 건 인간, 근데 완전 로봇인 경우도 있다. 외형은 인간이지만 신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과 로봇 합체는 아니지. 그냥 로봇이지. 인간의 신체 일부가 기계로 바뀐다. 이건 인간일까 로봇일까? 인간이라 하기도 그렇고 로봇이라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다, 애매해.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을 로봇의 몸에 넣는다면? 몸은 로봇인데 정신은 완전 인간. 로봇 인간? 인간 로봇? 정답이 있긴 할까? 근데 난 왜 이걸 고민하지? 엑소의 잠깐 상상. 오늘은 여기서 끝! I will be back. 2070년까지 인체 모든 부위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뭔가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 점점 더 빨리 좀 개발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연속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간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과 교수님이 다친 인간의 팔과 다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임무를 맡으셨어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일지 얘기해 주세요. 로봇이 움직일 때 이렇게 관절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뼈 소리가 들려서 박사님 건강 챙기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지금 기포 터진 소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회전 운동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서 움직이는 회전과 직선 운동이 합쳐져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운동할 때 힘을 자연스럽게 분배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신비로운 구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무릎이나 뭐 발목이나 이런 관절 구조를 인간과 흡사한 구조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역시 공학자 나온 말씀이세요. 굉장히 많은 신경 다발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수 그리고 의족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자연스러운 나의 원래의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런 원래의 움직임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아마 팔이나 다리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한 보름 쓰고 또 고장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각가지 환경에 들어가요. 뭐 비도 맞고 뭐 진흙도 뒤집어 쓰고 샤워도 해야 되고. 방진, 방수. 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재밌어요. 제가 지금 막 그래요? 흥미가 막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다친 인간의 팔, 다리를 기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드디어. 그렇다면 네. 이 팔, 다리를 가진 게 인간일까요? 기계일까요? 아,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인간 여기까지는. 네. 저도 인간. 작가님. 근데 저도 이제 지금 팔다리 의족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간. 오인간! 만장일치가 나왔네요. 그런데 다친 인간의 상태가 좀 악화되면서 이번에는 머리를 제외한 몸까지 기계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행 과정과 또 중점을 되게 둬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장기 얘기들인데. 그러네요. 장기는 진짜 힘든데요. 어떡하지?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되잖아. 안 먹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어쨌든 구동이 되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사람처럼 모든 그 장기가 있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딱 것 필요한 같긴 해요. 엔진과 약간 그 근데 너무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먹는 게 절반인데 네, 먹지도 못하고. 맞죠. 그러면 이 뇌가 움직여질 수 있게 뇌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양 수액제 같은 거를 작게 만들어서 네. 배터리 셀처럼 장착할 수 있는 네. 장치를 가동시키면 가능할 텐데요. 딱 그걸 링거 하나 딱 놓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갈아 끼우는 그렇죠, 네. 거예요. 약간 그 맛 딸기 맛 카트리지, 뭐 레몬 맛 카트리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네,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몸통을 기계로 만들 때 아까 뭐 장기 얘기도 했지만 뭐 겉에 표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만들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인간의 피부는 사실 투명이에요. 아 맞아요. 그 후레쉬에 이게 손가락 대면 여기 빨갛게 투명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주면서 밑에 피 같은 액체를 싹 흘려주는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는 하셨지만 드디어 몸통까지 기계화에 성공했습니다. 다 성공했어. 다 극복이 됐군요. 인간일까요? 아직까지는 인간. 저도 인간이요. 저도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계라고 생각해요. 기계? 네, 저도 기계.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회에서는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일단 얘기를 나눠보니까 인간이란 답변의 비율이 60%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분이 드디어 머리 그러니까 뇌조차도 네. 메모리 같은 부품으로 교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뇌까지 갔다. 네. 여기는 이제 저의 지식을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수많은 그 기능들을 다 담당할 수 있을 만한 전자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발열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펜 돌리면 되잖아요. 플럭. 뭐 돌려야죠,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 발열은 다 해결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서로가 서로 엄청 미죽고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이나 딥마인드 기술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거는 그 칩셋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웃풋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연결할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선으로 연결하자면은 아마 이 방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그런 전송 방식, 그 많은 신경 신호의 전송 방식을 어떻게 택할 것인지 무선 통신으로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결국 아웃풋을 조절하는 문제가 어려운 그렇다면 이렇게 뇌가 들어있는 머리마저 기계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인간일까요? 기계일까요? 이건 정말 어렵네요. 이거는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아요. 저는 네. 기계. 저도 기계. 저도 기계. 저도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계라고 할 때 저는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원래 난 인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계로 대체가 된다고 해도 이 형체가 만들어진 그 기원을 쫓아가면 어쨌든 인간인 것 같아요. 나의 자아 정체성을 네. 이어받았다고 네. 생각하시는 거군요. 역시 뭐 죄송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택권과 자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전에 모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내 신체 중 하나를 기계로 대체한다면 어디를 바꾸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화면에 뜨는 답을 보고 과연 누구의 답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외울 수 있는 뇌의 한 부분. 과연 이 답변은 누구의 답변일까요? 와, 진짜 좋겠네요. 잠깐만. 되게 어디까지 알았어요? 아니, 와, 되게 좋겠네요. 굉장히 인공지능 같은 답변이었어요. 네. 진짜 뭐든지 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뭔가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감성이에요. 와. 그린 줄 알아? 왜냐면 막 성장을 막 극도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런 몰아가시는 분이 꼭 답이더라고요. 맞아요. 박사님. 맞아요. 저도 박사님일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과정을 중시한다니까. 아, 맞다. 습득하고자 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자, 그럼 주인공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접니다. 낚였어. 저예요. 저예요.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왜요? 왜 저게 갖고 싶으세요? 요
원래는 제가 기억력이 진짜 좋았는데 요즘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슬프게. 진짜 그래서 그게 너무 가끔 퍽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두 번째로 갖고 싶은 게 저거였어요. 진짜요? 네, 뭐든지 좀 빨리 학습할 수 있는 뇌. 그러면 저거 쓰면은 한번 빌려드릴게요. 이 남겨주세요. 빌려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뭐지? 조금만 무리해도 시리고 아픈 무릎. 무릎을 바꿔주고 바꾸고 싶다. 무리해도 네. 시리고 아픈 무릎을. 왜 그러셨어요 박사님? 왜 그러셨어요 박사님? 이거는 나 아니에요라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미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뼈 소리가 들려서. 이거 저 아니에요라는 멘트를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한 친구네. 죄송해요. 아니 옆에 이름 써있는 줄 알았고. 근데 무릎을 다치신 적이 있었나 봐요? 예,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아. 로봇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거 자꾸 들잖아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답변일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무릎이 아프면 걸을 수가 없으니까. 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르신만 했어요 어르신만. 이야기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과 인간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민규 교수님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꾸민 잠깐 입장 한 번 더 보고 가실게요. 여기가 어디지? 일어나셨군요. 여기는 극비로 운영되고 있는 로봇 연구실이고 저는 연구원 엑소입니다. 저를 여기로 왜 데려오신 거죠? 당신은 젊은 날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날, 당신의 정신과 외모를 온전히 이어받은 인공지능 로봇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죽은 후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를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떡하지? 나는 아니지만 내가 죽은 후에 기억과 외모를 이어받은 인공지능 로봇이 내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사용하실 겁니까?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인공지능을 딱 액티베이트 시켜서 한재권 박사라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 이건 꽤 후배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나랑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똑같이 살아가서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로서 살면 사람들도 이선호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죽었는데. 그건 그렇네. 네. 저도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까 딱 얘기 듣고 나서 난 안 켜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나를 잃은 슬픔이 너무 나만의 그냥 생각으로 그냥 끄게 만든다면 좀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잖아요. 네. 한동안 의식이 없었던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결국 나라고 생각한 거죠.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뜬 나일까요? 무서워. 그러면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서 심장이 멎기 10분 전이에요. 네. 10분 뒤에 내 심장을 정지시키고 그쪽 로봇을 깨운다면 그 순간까지의 기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 마치 어제 잠이 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네요. 나의 연속성이 여기서 끝났고 저쪽에서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로봇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생겼으면은 저는 정말 너무 키우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은 저는 웃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죽은 대로 제 추억을 그대로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 이건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각자 놔두고 순리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네.
외모는 물론이고요. 또 의사소통과 또 그리고 감정까지 표현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이 된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일단은 어쨌든 그 소통을 하고 감정을 나누는 상대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는 네. 뭔가 섬세한 교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감정을 내가 좀 이해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쟤는 아무리 저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슬프지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원래 표현하려던 것과 좀 달리 행동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현생 인류는 그런 지숙님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미래의 인류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우리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요. 이거는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이었고 뭔가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식용으로 쓰는 뭐 이런 개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들을 친구 또는 가족. 맞아요. 가족 이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우리하고 굉장히 친밀도를 높이게 되는 그 미래 인류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박사님 얘기하면서 들었던 게 결국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점은 그 구성하는 뼈대만 다르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을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했었는데요. 근데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반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하게 이제 발전하는 경우니까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를 다 들으셨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을 구분하는 경계점은 한계를 조작할 수 있느냐.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무조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지속 연장 가능성도 한계가 있는 거고 생각이나 뭐 어떤 배움을 하는 것도 다 한계가 있는데 네. 로봇은 그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어요. 한계치를 막 높여놓으면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무한대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는 인간이 로봇의 몸을 이용해서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서로 공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계 인구가 지금도 60억인데 불로불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계속 늘어나죠. 인구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공존할 수 있는 또 평등과 배려의 원칙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인구 그래프가 이상해지긴 하겠네요.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겨나요. 100세 이상일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가 다윈이에요. 다윈 이후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고 인간만 그냥 이 뇌라는 기관이 좀 더 복잡해져서 고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없다라고 이제 정의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생명체와 이제 무생물 간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럼 생명을 뭘까 할 때 가장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로불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명체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정의 자체도 없어질 거고 불필요해질 거고 또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언젠가 죽으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것도 나오고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근데 불로불사가 됐다. 그럼 대부분이 이제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렇게 나태해질 것 같아요. 나중에 들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각자가 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방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살 수 있었는데. 빨리 꺼내가지고 옮겨야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 박사님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로봇공학자가 의사가 같은 되는 의사가 네. 되는 거죠. 네, 협업을 고쳐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되니까요. 협업을 할 것 같은데 의사분들과 네. 같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공학자가 돼야겠네요. 그런 거죠. 점점점 그러네. 융합의 학문으로 가는 거죠. 네. 이야.
네, 지금까지 로봇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처음의 선택에 변화가 있었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오늘은 뭔가 예상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보니 로봇의 몸을 갖게 된 나. 나는 인간일까? 로봇일까? 처음의 선택과 바뀐 분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한테 맞겠어? 손호 씨 한 분? 바뀌셨네요? 저 막혔어요. 저는 저는 철저히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라는 게 아까 사전적 정의에서도 도구를 네.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사회적 동물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인간으로 여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면이 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고유한 그런 건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굉장히 인간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종류였구나 이런 생각이 또 오늘 많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지식 충전의 시간. 과학 속 인문학 더 지식 충전소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인간과 로봇의 합체는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인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달아주는 것도 진짜로 실현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못해. 무선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영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른다던가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식이라는 게 그 습득하는 그 과정이 재밌는 건데 세계 인구가 지금도 60억인데 불로 불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인구 그래프가 이상해지긴 하겠네요.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겨나요. 100세 이상 힘들 인구. 것 같아요, 진짜.